그 다음에 이제 ETF를 볼게요. ETF. ETF는 뭐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ETF는 펀드라고 하는 거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하나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의 수익률을 반영하는 기능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기 전에 펀드에 대한 ETF의 소개를 좀 해볼 텐데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ETF란 게 뭔지. 우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요, 어떤 종목을 임의로 운용사에서 골라서 투자 비중을 막 정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펀드는 맞는데, 인덱스 펀드는 앞에 나와 있는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 뭐냐면 현재 코스피 200 시장에 있는 자산을 그대로 편입한다 이겁니다. 그대로. 삼성전자가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코스피에서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부터 200등까지 해서 쭉 모든 자산을 그대로 현재 비율만큼 그대로 똑같이 복제해서 펀드를 만든다. 이게 하나의 펀드가 된 거예요. 종목 20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펀드가 된 거고, 인덱스 펀드니까 굳이 사람이 막 뭔가를 조정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 코스피 200을 그냥 그대로 복제하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덱스 펀드를 만든 다음에요, 코스피에 상장시키면 이게 무슨 뜻이죠? 코스피 시장에다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펀드를 상장한다. 우리 상장한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 상장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지수형 펀드를 상장했다. 이렇게 해서 상장 지수 펀드다. 이게 ETF라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펀드를 상장했다. 그 펀드는 뭐냐? 지수형 펀드다. 인덱스 펀드다. 이런 얘기죠.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가 이런 지수들을 복제한 펀드인 거예요. 이거죠. 금방 보여드린 게 코덱스 200. 코덱스 200. 이게 하나의 어떤 주식처럼 지금 조회가 되는 거예요. 펀드니까 시가총액이 크죠. 6조 정도 되고요. 코스피 200의 기초 지수를 복제했다. 코스피 200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수익률을 그대로 추적하는 거죠.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의 비중을 갖고 있다. 제가 앞에 보여드린 펀드 설명할 때 10% 이상을 담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펀드에서는 한 종목에. 근데 인덱스 펀드는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비중 그대로 복제한다.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삼성전자가 막 좋았을 때는 오히려 시장 수익보다 이 ETF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빠질 때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어차피 이런 지수형 인덱스 펀드는요, 시장 수익률과 거의 0.9, 90% 정도를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 괴리율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0.9의 산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유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생각하는 시장과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펀드의 분류와 특징. 주식형 펀드, 앞에 보이는 에스플러스 글로벌, 피델리티,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주식형 펀드,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데, 왜 액티브냐? 목적이 있죠. 목적. 시장 지수 대비 초과 수익. 그러니까 실제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시장과 개별 종목의 위험을 다 안고 있다. 리스크가 있다 하는 거고. 인덱스 펀드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 그죠? 특정 어떤 시장, 코스피 시장, 미국의 S&P 500, 아니면 코스피 내에서도 제약주도 있고, 조선주, 기계주 이런 것들만 모아서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의 수익률을 추구한다. 패시브 전략, 안정적인 전략이다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주식형 펀드와 인덱스 펀드와 ETF의 어떤 목표, 리스크, 비용, 결제일 같은 걸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ETF를 뭐라고 하냐, 이제 이거죠. 황금성이 좋다, 황금성. 현금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글로벌 배분할 때 특징이 뭐냐면, 미국 비중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요. 요즘에는. 거의 똑같이 대부분. 미국의 S&P 500 지수나 나스닥이나, 그 외에 아시아나 유럽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미국에 있는 펀드에다가 집중 투자하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대부분 이런 분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부분 미국 시장 비중이 크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미국은 대한민국처럼 코스피, 코스닥처럼 이렇게 몇 가지 지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렇게 해서 지수가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30개 종목밖에 안 되는데요. 나이키, 코카콜라 같은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랄까 좀 우량하긴 하지만 오래돼가지고 시장에 좀 전반적인 걸 대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우량 대표 기업입니다. S&P 500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시장 지수예요. 다양한 종목을 그대로 갖고 와서 500개 종목으로 표현했다 이런 거고요. 나스닥은 종목수가 많긴 하지만 나스닥에는 성장주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은행주 같은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대표하는 건 이제 S&P 500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좀 개념이 하나 있죠. 국내 상장 해외 ETF.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야 이게 절세 혜택도 주고 연금 계좌에도 넣을 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ETF를 하더라도요. 직접 SPY, QQQ처럼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금 계좌나 ISA처럼 절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국내 상장된 ETF를 투자해야 된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여기 나와 있잖아요. 타이거 미국 S&P 500. 미래에셋에서 운용하는 미국 S&P 500을 기초로 하는 ETF인 거죠. 간단하잖아요. 그럼 그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S&P 500 지수를 갖고 와서 만든 ETF다 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높은 회사 순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쭉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예, 검색해도 나오는 것들이고요. ETF는 펀드는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좋고요. ETF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좀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ETF를 뭐 되게 빠르게 막 복잡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면 주식은 우리가 즉시 매매할 수 있다. 그죠? 장점이죠. 그 분산 투자는 사실 좀 어렵다. 개인이 하기엔 좀 복잡하다 하는 거고요. 펀드, 우리가 이제 흔히 했던 일반적인 펀드들은 분산 투자 잘 돼 있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보수가 높아요. 펀드 수요가 높은 편이고요. 액티브 전략, 뭔가 초과 수익을 내려고 운용한다 이런 거고요. 매매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거고, 인덱스 펀드는 어떤 운용사에서 뭔가 종목을 선택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 지수를 추종한다. 지수,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지수 안에 있는 특정 산업군 아니면 지역별, 뭐 테마별 이런 지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추종하는 게 인덱스 펀드다 하는 거고, 분산 투자는 당연히 잘 돼 있겠죠. 시장에 맞게 보수가 낮고 안정적인 전략을 추구한다 하는 겁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개념이고요. 매매 가능하고, 예, 지수 추종한다. 예, 보수가 더 낫다. 더 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엄청 다양합니다. 해외 지수, 이것도 뭐 국가별, 나라, 뭐 이렇게 지역별, 산업별 엄청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흔히 하는 좀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ETF는 무조건 좋다. 무조건 펀드 수수료가 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죠? 아까 보시면 ETF 중에서 이렇게 액티브 ETF로 가다 보면요, 펀드 보수가 막 올라가요. 0.9니까 거의 뭐 재간적 펀드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펀드가 비싸고 ETF가 싸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가 매매를 할 거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펀드 수수료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비교도 중요하지만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액티브 주식형 펀드. 주식형 펀드는 시장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변동성 크고 비용이 높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고 소극적인 운용이죠. 이게 패시브 전략인 거죠. 시장 수익을 추구한다. 변동성이 적고 비용이 낮다. 이렇게 해서 주식에 투자할 때 펀드와 ETF의 차이인 거고, 액티브 ETF는 ETF의 장점을 살리고, 그죠? 예, 직접 운용을 하는 거죠. 약간 ETF의 장점과 운용사의 장점을 좀 결합된, 그래서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거죠. ETF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우신다고 하면 사이트가 있어요. 이 거래소, KRX 거래소에 가시면요, ETF를 아주 기초부터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ETF 체크,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ETF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과별 수익률과 현재 현황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트레이딩 뷰.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에서는요, 여기 프로덕트의 슈퍼 차트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어떤 게 되냐면, 이렇게 내가 비교하고 싶은 ETF들, SCHD가 배당금 많이 나온다고 하는 배당 펀드, 예, 그 다음에 SPYG가 성장형 펀드, 지수형 펀드인 거고, 그래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교해서, 배당 펀드는 배당을 많이 주는 대신에 성장 펀드보다 수익은 좀 낮구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세금. 주식 투자 관련된 세금을 한번 정리해 보면, 아직까지는 2025년 기점이 될 건데요. 아직까지는 국내 주식형 펀드, 그죠?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ETF는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익이 나면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자 받거나 배당 받은 거는 15.4%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내 주식형 ETF는 세금이 없습니다. 수익 나면 세금이 없는 대신에 주식을 갖고 있거나 ETF를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배당금 받는 거는 15.4%의 세금을 내는데요. 내가 예금 적금하고 있는 거랑 다른 상품들이랑 합쳐져 가지고 이자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라고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다. 이거 장점이죠, 장점. 아직까지는 뭐 투자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상장 해외 ETF가 그거죠. 아까 보여드린 타이거 S&P 500 같은 거, 에셋플러스 글로벌 펀드, 피델리티 테크놀로지 같은 국내 운용사에서 만들어진 펀드나 ETF들은 일단 배당이건 수익이건 15.4% 세금을 냅니다. 배당 소득세를 낸다. 이게 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절세한 게 뭐냐면, 해외 펀드를요, 내 연금 계좌에다가 넣으면 세금이 없다. ETF도 수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단지 갖고 계시면은 배당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가 발생을 한다. 배당 소득세 이거하고 적금 예금하시는 이자 합쳐져 가지고 연간 2천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또 발생을 한다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펀드들, 뭐 타이거 ETF, 아까 앞에 보여드린 에셋플러스 주식형 펀드 같은 이런 해외 펀드들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세금도 내고 배당도 세금이 있다 하는 거고, 해외 주식, 테슬라, 아마존 아니면 S&P 500이나 나스닥에 있는 ETF들을 사고 판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이게 개념이 달라지죠. 완전히 이렇게 이자 배당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양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우리 팔 때 양도세 부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1,000만 원 발생하면요, 250만 원만 공제해주고 7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그 안에 거래한 거가 만약에 수익이 나면 내년 5월 달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테슬라, 아마존을 막 거래합니다. 테슬라는 수익이 났는데 아마존은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은 합쳐가지고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연말 되기 전에요, 손실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아 버리면 됩니다. 매매해 버리면은 그 마이너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요거를 내년에 양도세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크죠? 22%. 네. 한 2천만 원 수익이 나면은 한 4,500씩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나올 수 있게 조절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국내 운용사에 대한 해외 펀드랑 해외 ETF는 이 배당 소득세를 내는데요. 해외 펀드 해외 ETF를 연금 계좌에다가 많이 넣어요. 연금저축이나 IRP,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많이 투자하는데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이렇게 해외 ETF, 해외 펀드의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요, 여기 연금 계좌에 들어오면 없어집니다. 그 연금 계좌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연말정산을 받았거나 퇴직연금 받았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그 연금 계좌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되는 거지 상품에 대한 세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이렇게 연금 관련된 계좌에서는 해외 펀드 투자, 해외 ETF 투자를 많이 할수록 장점이 되는 거예요. 절세에다가 또 어떤 그 세금, 매매 차익까지 비과세해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거꾸로 연금 계좌에다가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국내 주식형 펀드만 넣겠다. 물론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어차피 국내 주식형 펀드는 지금 세금이 없잖아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다가 집어넣어도 이중으로 효과는 없는 겁니다. 절세 혜택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참 참고하시고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생겨가지고 지금 비과세하고 있는 국내 주식이 5천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요. 5천만원 초과하는 건 20%나 2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올해부터인데 2년 동안 미뤄진 거예요. 이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건 여전히 똑같죠. 250만원 공제해주고 20% 세금 내는 건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하시면 좋은 거, 연금 계좌 같은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 ISA 계좌를 만들자. ISA 계좌는요, 연간 2천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원금 기준으로 3년이나 5년 정도를 유지하셔야 세제 혜택도 벌 수 있는 거고요. 장점이 뭐냐?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펀드는 15.4%의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9.9%만 과세합니다. 저율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저율 분리과세. 그리고 연봉이 5천만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소득에 수익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일단 비과세 해주고 이렇게 분리과세 한다는 건 다른 이자나 다른 펀드 수익이랑 합쳐지지도 않아요.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계좌 안에서는요, 수익이 난 상품이 있으면 손실난 상품을 상계해 준 다음에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낮게 부과한다. 장점이 있는 거죠. 기존에는 무조건 내가 수익 난 게 있으면 수익 2천만원에 대해서 15.4%로 과세를 했었는데 ISA에서는 손실 상계한다.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SA를 만드시는 분들은 3년이나 5년 정도의 어떤 투자 계좌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왜 제가 지금 만들려고 했냐면 연간 2천만원까지 한도인데 지금 만들어서 지금 돈을 안 넣으면요, 내년에 여기 한도가 2월 됩니다. 2월 돼가지고 내년에 한 해에 4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으시겠지만 만들어 놓는 건 나쁘지 않다 하는 거고. ISA를 그러면 어디 가서 만들까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냥 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고 증권사도 만들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면서 장점이 있는 건 증권회사. 증권회사에서 만드십시오. 증권회사에다가 모바일로 비대면으로 다 만들 수 있고요. 왜냐면요, 은행에서는 ETF 매매가 안 돼요. 그죠? 증권 거래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ETF까지 하고 펀드하고 다양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증권사 계좌에서 ISA를 하시는 게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간 2천만원씩 해서 3년 이상 유지하셔야 아까처럼 9.9% 과세와 손실 상계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전략은 뭐죠? 3년마다 계속 만드는 거예요. 3년 유지한 다음에 해지하고 혜택 보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용으로 ISA에 적합하다. 나머지 펀드에 대한 이런 절세 혜택은 다 연금 계좌에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다가 해외 펀드 하면은 배당금 세금을 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